저는 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병으로 시작해서 전문 하사로 군복무를 마친 시청자예요. 저는 09년도에 입대해서 1함대 참수리 병기병으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입대하고 첫 추석 양양으로 출동을 나갔습니다. 추석인데 쉬지도 못하고 야간 경비를 뛰면서 함교 위에 견시 임무를 수행하며 같이 서는 선임에게 오만 썰을 풀며 입항 시간을 기다리던 그때 띵띵띵띵 실전 총원 전투배치. 실전 상황이 걸렸습니다. 깜깜한 밤이라서 야간 경비 중이라 증화소동 중이던 배를 뛰어서 41포 부사수라는 직무로 함포 안에 탑승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이죠. 병기장 중사 41포 병기장 외 2명 배치 및 준비 끝. 장전. 장전! 뭐하노? 장전 안 하고? 에? 진짜로 장전합니까? 말하면서도 훈련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수동으로 진짜 장전하고 있음. 장전 끝! 표적 따라가기 시작! 출동 나가면은 점포 탄약 풀 장전해주고서 40mm 한 포는 수동으로 돌려서 마지막 장전, 20mm 발칸을 링크 연결로 장전 한 포가 돌아가고 창 너머의 어두운 시커먼 물체가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동안 대기했죠. 병기장님 무슨 일입니까? 아씨 탈북민들인 것 같다. 아 추석에 별지랄을 다 하네. 근데 아까부터 이거 무슨 냄새입니까? 물체에 천천히 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닭똥 냄새 같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죠. 그때 함교에서 상황 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서둘러서 장전했던 탄을 빼내어 뒤로 돌리고 중갑판으로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배 옆에 나무로 만든 배가 연결되어 있고 어른 남자 2명과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 하나가 타고 있었죠. 갑판장님이 물을 건네주고 그때 해경 피정이 합류했습니다. 저희는 출동지 정박항으로 급히 입항하고 해경이 그 목선을 연결해서 저희 항구로 데리고 들어왔죠. 놀랍게도 전마선 수면 하격실에는 여성과 아이들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총 인원이 9명 정도 되는 걸로 보였습니다. 안에서 먹고 싸고 하면서 넘어와가지고 심한 악취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발칵 뒤집힌 포인트는 전방에 경비 중이던 PCC-FF가 그 보트를 발견을 못해서였는데 사실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배라서 레이더 탐지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 간부 숙소 전부 비우고 탈북자들 방 제공해주고 좁은 참수리에 총원이 먹고 자면서 그렇게 저의 첫 번째 탈북민들과의 만남이 지났습니다. 군 생활에 재미를 느껴서 전문하사 지원을 하게 되었고 하사를 달고 또 다음 추석 여전히 추석에 출동을 또 나갔고 이번에는 최전방인 고성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군생활 3년 동안 추석은 전부 출동을 나갔던 어이없는 이 상황. 최전방에서는 저도 어장 경비라는 걸 하는데 금강산이 보이는 최북단 바다에서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어업할 수 있도록 경비를 하죠. 이제는 하사가 되어 조타 당직을 서고 나서 당직 교대 후 중갑판으로 담배 한 대 피면서 막내 병기병에게 추석에 탈북민 만날 선 풀고 있는데 실전 총원 전투배치. 아 씨바 전투 배치 보고 22포 배치 및 준비 끝. 하사 달고 22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포 장전 발칸 링크를 연결하며 장전 22포 장전 끝. 점포 타겟 따라가기 시작. 사격 통지 장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목표물로 쭉 하고 움직여지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나의 눈앞에 가까워진 자그마한 목선. 지난번과는 다르게 정말 작은 목선에 사람 2명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입었던 런닝을 벗더니 미친듯이 흔들고 있었고 한 명은 배에 물이 새고 있는지 바가지로 퍼오고 있었죠. 가까워지면서 선명해 보일 때 사실 그 모습이 시트콤의 한 장면 같아서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대기하던 해경 피정이 어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고 근처에 출항해 있던 UDT 형들이 고속단정을 타고서 오더라고요. 해안포 뚜껑이 열렸다고 전부 남아라는 지시가 나왔고 와 해안포 뚜껑이 열렸다는 거는 북한에서 쏘겠다는 거죠. UDT 형들이 탈북민들 구출하고 목선을 묶어서 끌고 거진항으로 입항했습니다. 도착하니 탈북민들은 이미 이송해서 이번에는 얼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물이 세서 반쯤 잠겨서 둥둥 떠있는 목선만 쳐다봤네요. 병기장님이 추석마다 이게 뭔 짓이고 하면서 허허 웃던 기억이 있네요. 이 글이 채택된다면 NLL에서 시동 끄고 떠내려오는 북한 군함 때문에 하루 종일 긴급 출항한 썰, 인원 수송 나갔다가 스크류에 빠져서 기어 들어온 썰, 신임 정장 테스트 훈련 도중에 폭내 눈앞에서 터져서 침몰할 뻔한 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애기 재민짱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이게 또 해군 이야기들은 또 이게 다이나믹하거든요. 사실 육군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워낙 끝에서 끝까지 대치하고 있는 그 선이 길기 때문에 자잘한 것들은 보고가 잘 안 되는데
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해군들의 이야기들은 진짜 이거는 뭐 물론 육군도 실전입니다만 해군은 전쟁 그 자체인 것 같은 느낌? 적 발견하면은 바로 장전하고서 땡길 준비하고 있는 저런 모습들이 보통 육군 같은 경우에는 적을 발견하면은 공포탄을 사용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아마 바다여서 근처에다 쏘는 걸로 공포탄 대신하든지 그러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장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숨을 곳도 없고 적이 만약에 RPG 갈길 생각으로 배 타고 넘어왔으면 바로 터뜨려 버려야 되니까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교차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바다 쪽에서 그런 도발이 없었죠. 생각해보면은 육군도 녹록지 않다 사실. 육군도 막 대포 날라오고 포탄 날라오고 막 무장한 애들 DMZ 넘어서 들어왔다가 나가고 막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실전이 아닌 곳이 없고 전투와 전쟁이 지금 진행되지 않는 곳이 없네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그 어떤 때보다 찬란하게 자신을 꾸미고 빛날 그 나이 때 군대라는 데 끌려가서 다 지병을 하나씩 얻어서 오는 진짜 군대 갔다 오면 하나씩 병을 얻어서 와요. 그게 골격근에 대한 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폐나 뭐 눈이나 그게 어디가 됐던 무조건 병 하나는 얻어서 나오죠. 지병을 얻어서 나와. 저 같은 경우는 등에 이제 습관성 염좌를 갖고서 전역했는데 무거운 거 들면 등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나요. 뚝 하면서. 그리고 한 달 동안 고생합니다. 한 달 동안 아파. 근데 이게 디스크나 그런 건 아니고 허리가 자꾸 뼈요. 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그 탈북민들이 배 타고 많이 넘어오나 봐요. 배 타고서 멀리서부터 이렇게 떠내려오면은 사실 북한 애들이 와서 따라잡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진짜 가까운 데서 배를 타야지 저렇게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기 멀리 뭐 원산 이런 데서부터 배를 타고서 넘어온다 그러면 사실 걔네들 배에 먼저 걸리지 않을까? 아니면은 걔네가 배를 운영을 못하나?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평소 유튜브로 보고형의 군대 썰을 보기만 하다가 이번엔 직접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코로나 시기에 수도권에 있는 땡땡 사단의 동대 상근으로 근무했습니다. 저는 입대를 하기 위해 훈련소로 향했고 그렇게 각자 분대에 배치가 됐고 평상에 앉아서 대기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훈련소에서는 양반다리로 앉아 있어야 했고 저는 그 양반다리를 장시간 하면 다리에 마비가 오는 거였죠. 이게 비골신경 마비라는 건데 장시간 쪼그려 앉아있거나 양반다리 같은 자세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발을 들어 올리고 싶어도 안 올라가고 해당 피부를 손끝으로 만져도 남의 사이 같거나 감각이 무딘 증상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첫날부터 저만 양반다리를 못하겠다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꾹 참고 양반다리를 자세로 첫날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는데 다리에 감각이 없습니다. 아이가 결국 왔구나. 비골신경 마비인 것을 직감하고 바로 진료 신청을 했죠. 하지만 진료받는 인원에 제 이름은 없었고 다음날도 진료 신청서를 냈지만 역시나 명단엔 제 이름이 없었고 다음날도 없었고 그 다음날이나 돼서요. 제 차례가 왔고 의무병의 인솔하에 다리를 절면서 의무실로 가서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왔어? 다리가 안 움직이고 감각이 없습니다. 응? 뭐라고? 제가 원래 장시간 쪼그려 앉아 있거나 하면 비골신경 마비가 오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랬는데? 첫날부터 그랬습니다. 아니 4일째인데 바로 안 오고 왜 이제 와? 첫날에 바로 신청했었는데 지금 보내줬습니다. 아이바병! 뭘 줬습니까? 야 이 새끼야! 너 내가 이 지금 이럴 때까지 뭐 했어? 군의관은 바로 앰뷸런스를 불러서 국군 수도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저는 휠체어를 타고 검사를 받으러 갔죠. 대기하고 있으니 의사분이 와서 입원하셔야 돼요 라며 저를 병동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수료식전까지 대부분의 날을 보냈죠. 저는 자대 배치를 받으러 여단으로 출근하기 위해 샤워를 하고 군복을 입으려는데 여단 인사행정관님께서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은 부대 휴무니까 내일 출근하세요. 와 이렇게 잘 풀려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요일이 되었고 자대 배치를 위해 여단으로 출근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여단은 바로 옆 땡땡구에 있었고 저희 집에서 버스로 20분. 여단에 도착했고 저희를 인솔해 주시던 상사님은 저희를 강당에 모아두시고 바로 배정된 자대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확인해보니 저희 동네에 있는 곳이었던 거예요. 수요일날 드디어 배정받은 자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안에 들어가니까 한 명은 컴퓨터로 과자 먹으면서 유튜브 보고 있고 한 명은 자다 일어난 듯한 표정. 당시 군복 상의를 벗고 반팔만 입고 있는 터라 병사인지 간부인지 몰라서 경례를 하자 경례 안 해도 되고요 단아까 안 써도 되니까 그냥 형이라고 불러. 전입 첫날
선임들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전입을 갔을 때 이미 선임들은 병장들이었고 한 달 후면 저녁 전 휴가를 나가는 상황. 그래서 업무는 계실 동안 빡세게 배워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할 거 없어. 어차피 코로나라 훈련도 없어서 우리도 아무것도 안 했어. 선임들도 코로나 군번이라 업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동대 상근의 업무가 예비군 업무인데 예비군 훈련 하지 않으니 할 일이 아예 없던 것. 동대장님도 말년이라 전혀 터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냥 9시부터 18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저의 착각이었죠. 실상은 진짜 아무리 늦어도 17시에 퇴근, 탁구 내기에 이기는 사람은 즉시 퇴근, 동대장님 손님 오시는 날이면 조기 퇴근, 머리 짧게 자르면 조기 퇴근, 동대장님 기분 좋으면 9시 출근 10시 퇴근이나 말도 안 되는 지리는 출퇴근 방식.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09시 30분 오전 업무 및 동대장 주간 회의, 0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자유시간, 유튜브 시청 게임 낮잠, 11시 30분부터 13시 점심시간, 13시부터 17시 자유시간, 컴퓨터로 유튜브 시청, 게임 및 낮잠. 여기서 오전 업무는 전출 입자 처리가 전부고 이건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끝나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업무였고 업무가 끝나면 이후부터는 자유. 동대장님도 진짜 아무런 터치가 없으셨고 저희는 말 그대로 정말 자유의 몸이었죠. 게다가 코로나로 인해 부대의 터치와 교류도 전혀 없었으면 이게 군인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여름엔 에어컨을 풀로 틀고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과자 등을 먹으면서 유튜브, 드라마, 영화 등을 보며 시간을 보냈고 겨울에는 히터를 풀로 틀고 편의점에서 사온 고구마와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유튜브, 드라마, 영화 등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졸리면 지하에 있는 다목적실에 가서 매트에 누워서 침낭에 들어가서 잠을 자곤 했죠. 이 모든 것 2등병 때부터 누렸습니다. 점심 같은 경우 부대에 중식비가 나왔지만 대부분 식사를 동대장님이 사주시거나 동대에서 운영비로 구매하는 컵라면 부식들을 먹으면서 중식비를 아꼈고 게다가 동대장님은 탕수육이나 전골, 갈비탕, 초밥, 고기 등 비싼 음식도 자주 사주셨고 동대 냉장고는 음료수와 냉동식품, 간식거리가 넘쳤으며 종종 동사무소에서 어머니 모임에서 삼계탕, 제육볶음, 돼지갈비, 김장김치 등을 해주셨고 명절에는 명절 음식들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맛있었죠. 그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소화를 시키러 동사무소 옥상의 정원에 가가지고 낮잠을 자거나 동네를 거닐며 산책을 하고 오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번엔 휴가 파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훈련소 기간을 포함 군생활 540일 중 300일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쉬었냐고요? 교대 근무로 인한 휴무 10일은 한참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병사들 간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서 오전 오후 근무로 근무조를 나눠서 운영했는데 당시 후임이 들어오지 않아 저 혼자만 근무하던 저희 동네는 교대할 인원이 없어서 저 혼자 계속 근무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컴퓨터랑 유튜브 드라마 보다가 조기 퇴근하는 저로서는 딱히 상관이 없었고 아유 이 정도로 꿀 뻔한데 교대 근무 못하면 좀 어때라는 생각으로 신경 안 쓰고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대장님이 너는 교대 근무 없이 근무했으니까 좀 쉬어 라면서 휴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휴무를 얻은 저는 휴무 10일로 추가로 휴가 5일을 사용하여 23일이라는 장기간의 휴가를 다녀오게 되죠. 부대 공식 휴무 20일, 부대에서는 한 달에 최소 1일, 많으면 이틀의 부대 전투 휴무가 주어졌었습니다. 동대 자체 휴무 20일, 저희 동대장님은 제가 전입 당시 퇴임이 1년도 남지 않은 찐 말년이셨습니다. 대대 내 동대장님보다 짬이 높으신 분이 없었고 전혀 눈치를 보지 않으셨죠. 본인이 기분이 좋으시거나 근무태되고자 하면 야 내일 하루 쉬어! 이런 식으로 휴무를 주셨습니다. 선별진료소 포상휴가, 코로나 선별진료소에 인원이 부족해서 싼값에 굴릴 수 있는 저희 상근병들이 선별진료소에 투입되었고 그 대가로 월급과 별도의 수당 그리고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견 나온 간호사 누나들과도 많이 친해졌죠. 그건 네 생각이야. 말도 섞기 싫었을걸? 가라 휴가 5일. 한 번은 제가 이미 휴가를 까먹고 똑같은 휴가로 휴가 공문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긴가민가 했던 저는 휴가 사용 내역을 뒤져봤고 그 휴가는 이미 사용한 휴가. 이게 웬일인지 대대에서 내려온 휴가자 명단에 제 이름이 또 있었고 그렇게 저는 이미 사용한 휴가도 재활용해서 추천한 자력 제시를 발휘하여 대대 인사과에 감동을 하면서 휴가를 또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예상인데 부대 이전과 부대 내 간부 교체, 군무원 퇴임, 2년 반 만에 예비군 훈련 준비, 당나라 군대 네이비실로 만들어버리는 지리는 군기 등 이유로 인사과를 비롯한 모든 부대 내 상황이 어수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정말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으나 휴가 공문이 내려온 상황에서 부대 간부님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뭐 어쩌겠습니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 28일. 저는 군생활 중에 2번의 코로나 확진에 걸렸고 그로 인해 총 4주의 자가격리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행히 2번 다 무증상이어서 고생 없이 넘어갔는데 검사는 저희 가족들이 걸려서 검사했는데 양성이 떠서 알았습니다. 너 일로 와. 너 이거 가족들 거 가져가서 무증상인 척하고서 받은 것 같은데 너 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을 것 같으니까 너 지금 말 꾸며낸 것 같은데 무증상 아니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너 다른 거 갖고 왔지. 너 딱 보이는데 굳이 무증상이라고 쓸 필요 없었는데 이거. 백신 휴무 9일.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3일간 휴무가 주어지는데 저는 총 3차까지 백신을 접종하면서 9일이라는 시간을 또 쉬게 되었고
주말 및 공휴일, 상근병 같은 경우에는 주말과 공휴일 출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휴무를 주말 공휴일을 끼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이 휴가면 전주 토일, 차주 토일이 이어져서 총 9일을 쭉 쉬게 되는 방식. 만약 여기에 공휴일까지 그리고 부대 휴무까지 끼어있으면 그 기간이 훨씬 늘어나게 되죠. 수도병원 2번 해서 계산해보니 다 합쳐서 300일 정도는 쉰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적금을 들었다 보니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서 주말이나 쉬는 날 알바를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동대장님이 알고도 모른 척 해준 것 같아요. 그렇게 번 돈도 쏠쏠해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외에도 두발자유, 행정복지센터, 체육시설, 자유시설 등 너무 많은 것들이 다 있어서 기억이 나진 않네요. 현역분들, 앞으로 군대 가실 미필분들 보시기에는 당연히 믿기 힘드시고 믿지 않고 싶으시겠지만 전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역하고도 뭔가 양심이 찔려서 그런가 군인분들하고 식사하고 계시거나 그러면은 대신 계산해드리거나 하는 걸로 조금씩 양심의 가책을 덜고 있습니다. 이상 개꿀만 빨다가 전역한 코로나 군번 상근 예비 역설이었습니다. 제 썰이 유튜브에 올라온다면 개쌍 마이웨이 말년 동대장의 지리는 클라스 사단장 군단장이 부대 동네 아저씨 취급받아 버린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군날두 썰. 노쇼도 이렇게 노쇼할 수 없다. 군대 노쇼 그 자체. 너 연애병사냐? 연애병사도 이렇게 안 쉴 것 같은데? 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중간중간에 불법이 있습니다. 국방부 이 사람 자수했습니다. 나중에 잡으면 자수한 거 정상 참작해 주시고. 자수도 이런 지리는 자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보건님 최근 유튜브로 알게 된 썰랑썰레가 너무 재밌어서 구독박은 시청자예요. 요즘 썰랑썰레 보는 맛에서 합니다. 저도 기억에 남는 썰이 있어서 이렇게 몇 개 적어봐요. 저는 11년도에 입대한 공익입니다. 20대 중반 나이에 늦게 입대했죠. 어차피 공익 판정을 받아서 알바하고 노느라 늦지막히 입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4주 기초훈련을 받고 경찰서로 배정되어 2년간 경찰서에서 근무를 서게 되었죠. 저는 20대 중반에 군입대를 한 게 늦게 갔다고 생각했지만 웬걸? 저보다 먼저 온 선임들이 3명은 저랑 동갑이고 1명은 30대가 코앞. 공익이라 그런가 선임 후임 개념은 딱히 없고 나이도 동갑이어서 서로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다 못해 강철로 담력을 지닌 패급 오브 패급 선임이 있었는 줄요. 패급 선임 빼고는 나머지들이랑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저희 근무는 기본적으로 3개였습니다. 입초 근무, 안내 데스크, 매점 이렇게요. 1시간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썼죠. 입초는 2명, 데스크 1명, 매점 1명이었습니다. 입초는 밖에서 근무 서는 인원과 안에서 전화 받는 인원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교통과에 1명, 경무과에 1명 잡일하는 제 동기들이 더 있었는데 9시 출근으로 모여서 아침에 간단히 청소 및 분리수거를 하고 저희 담당 경사님에게 간단한 조회를 하고 전달사항 있으면 듣고 근무로 투입되었죠. 밤에는 전경들과 의경들이 나누어서 입초 근무를 서기에 저희는 투입되면 자연스레 전의경들과 인사하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제가 마지막 경찰서 공익이었고 군입대한 인원 몇 명 뽑아서 전경으로 투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후임이라는 게 전혀 없었고 전경들이 계속 보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에게는 꿀과 젖이 흐르는 낙원이었죠. 저희 담당 직원, 참고로 경찰분들은 전의경 공익들을 직원이라고 합니다. 직원분들이 참 천사셨고 점심도 자주 사주고 별다른 터치도 안 하고 그게 문제였던 건지 제 선임들은 근무를 개판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안 해, 근무 때 자느라 전화도 안 받아, 안내데스크 자리는 텅텅 비어 있었고 그래도 저는 모나지 않게 근무를 또박또박 섰죠. 딱히 잘했던 게 아니라 제 할 일을 했는데 그게 직원들은 잘하는 것처럼 보였나봐요. 착시 효과처럼 말이죠.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지하에 탁구대와 헬스장이 있었는데 근무 시간에 거기서 운동도 하고 탁구도 치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기했던 거는 그렇게 개판으로 근무를 서는데 터치를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눈치가 보여서 그냥 제 시간에 근무 서고 나머지 시간은 잤죠. 그게 직원들 눈에는 이뻐 보였는지 어느 순간 저한테 잘해줬습니다.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었는데 저는 한 달에 식권 40에서 50장씩 받았죠. 한 분 한 분 주시다 보니 그렇게 쌓여갔습니다. 요구르트 아주머니께서도 오시면 제 것도 사준다든지 뭐 그런 자잘한 것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였죠. 선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딱히 눈치를 주거나 부러워하거나 그런 게 없었던 관계로 저도 편하게 근무를 섰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가 선임들이 하나둘 소집 해제하고 입초 근무자가 없어서 교통과 경무계에서 근무하던 제 동기들이 입초 근무로 투입될 때 바로 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제 시간에 근무를 잘 서는 편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간은 제가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던 시간이었죠. 평소처럼 민원인이 오면 안내를 해주면서 평화롭게 근무를 서던 중 갑자기 형사과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며 우당탕탕탕탕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거기서! 야! 저는 뭐지? 하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갑을 찬 용의자 하나가 으아 하면서 제 쪽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고 있었고, 그 뒤로 형사분 2명이 쫓아오고 있었죠.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수갑 찬 용의자가 우당탕탕 뛰어오고, 저는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당황해서 어버버버버 얼을 탔지만 몸은 이미 수갑을 찬 용의자를 잡고 태클을 걸며 손쉽게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키 192에 몸무게 90kg에서 100kg 사이를 넘나드는 피지컬을 갖고 있었으며 8년간 럭비를 한 선수 출신이죠. 제압된 용의자는 악을 쓰며 경찰서가 떠날 듯이 으아! 이거다!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다른 직원들이 뭔 일이지 하면서 하나둘씩 다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 용의자를 데려가던 직원이 고맙다며 커피를 줬고, 저는 안 그래도 저를 좋게 보던 직원들의 호감이 폭발해서 퇴근 후 술도 얻어먹고 뷔페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도망갔던 용의자는 초범이었는데 너무 무서워서 참지 못하고 형사님들이 잠시 눈을 판 사이에 뛰쳐나왔던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를 예뻐해 주시던 직원들의 추천으로 경찰서 서장 표창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가 근무 섰던 경찰서에서 전의경 공익을 통틀어 제가 2번째 받은 표창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전경이었는데 실종자 수색하다가 시체 발견한 사람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직원들의 이쁨을 받으며 무사히 소집 해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권장한데 왜 공익이냐? 라고 하시면 말씀드리자면 허리, 무릎, 발목 총 4번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럭비 선수 생활도 접었고요. 이 썰이 채택된다면 이쁜 여자 민원인 전화번호 훔치다 걸린 선임썰, 매점 근무서며 돈 뿌리다가 걸린 선임썰, 매점 근무서며 졸고 있는데 커피 훔치다가 나랑 눈 마주친 직원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기한 썰이네요.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거는 몇 번 들어본 적 있는데 경찰서에서 공익이 근무하는 거는 처음 듣는데? 공익근무 요원이 경찰서에 배정되어 있는 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아는 공익이라 그러면은 지하철이나 특수학교나 동사무소, 뭐 면사무소, 뭐 구청, 뭐 시청 이런데 뭐 이런 쪽에 있는 거 말고는 공익 근무를 쓰고 그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 맞다, 법원도 있죠. 법원도 많이 있죠. 처음 듣네요. 경찰서에서 근무 서면서 있는 그런 공익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봤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키 192에 몸무게 90에서 100kg 정도 나갈 정도면은 진짜 뭘 해도 될 사람인데, 어디 가서 운동선수를 하던 뭐 형사를 하던 몸 쓰는 쪽으로 갔으면은 뭘 해도 될 사람인데 무릎이랑 허리, 발목 수술해가지고 그런 꿈들을 접어야 됐다는 건 좀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공익 간 거면은 사실 부럽거나 뭐 기가 찬다든지 뭐 시기심이 든다든지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좀 딱하네요. 운동선수들이고 또 유망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체육계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많이 굴려서 그래요. 좀 과할 정도로 몸이 다 막 다쳐서 상할 정도로 굴려서, 그래서 나중에 성인반에 가기 전에 이미 몸이 다 작살이 난 상태여가지고 그걸 버틴 애들만 프로로 가고, 재능이 있고 그런데 몸 관리를 그 전혀 못한, 컨디션 관리를 못한 친구들은 많이들 그 병원 신세 지고선 양지로 못 나오긴 하죠. 이번에 해군병사 일본 타령썰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어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를 또 풀어보려고 해요. 이번에 이야기는 일본에 들어가기 전 이야기입니다. 때는 제가 막 이제 상병을 달았을 때, 당시 조리병들의 업무가 사병 CPO라고 해서 원상사 그리고 장교로 나누어서 배식을 하였고, 기본적인 대부분의 조리는 사병 취사장에서 진행 이후 CPO 장교 식당으로 가져가는 방식. 한 번씩 전이나 간단한 것들만 받아오는 게 아닌 각자의 취사장에서 조리 후 내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급관이 장교 조리병들을 쭉 모아놓고는, 얘들아, 함장님 지시사항이 있다. 앞으로는 매 끼니마다 나물이나 야채 요리를 무조건 하나씩은 있게 식사를 좀 준비해줘야겠다. 다른 사람들은 필요 없고 그 함장님만 좀 드실 수 있게 조금만 준비해주면 돼. 알았지? 원래는
모든 취사장에서 같은 음식이 똑같이 나가는 게 1원칙이긴 하나 나이가 지긋하셨던 함장님, 그때 당시에는 대령 원스타 진급 직전이신 함장님께서는 고기 반찬보다는 나물을 드시고 싶어 하셨고 보급관에게 살짝 흘리듯이 요새는 그 나물이 많이 안 나오네 정도의 이야기한 걸 보급관은 확대 해석하여 매 끼니마다 나물을 만들어서 올리라고 저희에게 지시를 한 것. 하지만 당시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조리과, 군 입대 전 2년가량의 주방 경력도 있던 요리에 진심인 남자였고 해당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였죠. 고사리 나물, 무나물, 애호박볶음, 버섯볶음, 콩나물 무침 등 다양한 한식 나물 종류부터 해서 제 경력을 살려서 슈크루트, 독일식 양배추 볶음, 매쉬 포테이토, 갖가지 샐러드 등 최대한 다양하게 야채 요리를 준비해서 내어갔고 저 또한 정해진 요리가 아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기에 뭐 나름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야채 요리를 하길 2주 정도 지나고 보급관이 저희를 다시 불렀죠. 얘들아, 너네가 존나 고생하고 있는 거는 아는데 함장님께서 지시사항이 있어. 지금 그 몇 끼니마다 야채 나가는 거 그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상한 거 만들지 말고 그냥 좋게 나물만 하지, 알았지? 잘 알아듣을 거라 생각한다. 순간 제가 2주간 해오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에 너무나 허탈하였고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아져서 저는 후임들에게 들었지? 나물만 드시고 싶다잖아. 니네가 알아서 해라. 난 못해서 못하겠으니까, 알았지? 하면서 후임들에게 그냥 다 짬시켜버렸죠. 당시 후임들은 요리를 하다 온 인원이 한 명도 없었으며 그렇다고 사병 취사장의 함장님이 드시고 싶어하는 1인분씩 나물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에는 후임들이 모두 짬이 너무 낮은 상태. 그래서 후임들이 어떻게든 차기를 이틀이 지났을까요? 함장님께서 나물이 맛이 하나도 없으니까 손도 대지 않고 되돌아오기 시작하기 했는데 그러자 보급관님이 저에게 야! 너 장난하냐? 뭐 파나가는 거야? 그냥 네가 좋게 하면 나가고 그렇게 불안해! 하면서 하기 시작했고 가만히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못하나 후임들을 갈굴까 생각도 해보고 그냥 사명취사장으로 보내달라고 생각해보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죠. 직후 바로 저는 후임들에게 야, 당장 내려가서 무랑 애호박 고사리 한 박스씩 올려. 내가 함장님 먹고 싶어하는 나물 많이 만들어둘 테니까 라고 말했고 후임들은 그대로 무와 애호박, 고사리를 한 박스씩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3가지 나물을 각각 요리했고 넓은 판에 쫙 펼쳐 식히며 앞으로 함장님한테 나물 이거로 나가는데 이거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상하지? 이거 조금씩 랩에 싸서 말아놔. 냉동실에 얼려서 얼려두고 하나씩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내줘. 그리고 아침에 무, 점심에 애호박, 저녁 고사리 이렇게 나갔으면 다음날은 아침에 고사리, 점심에 무, 저녁에 애호박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이거 또 다 떨어지면 나한테 얘기해. 또 해줄 테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자존심 싸움에서 이겨야 했고 그렇다고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 꼼수를 써서 한 듯 안 한 듯 거의 2달치가 넘는 양의 나물을 한 번에 조리하여 냉동에 두었죠. 그렇게 냉동나물이 나간 지 일주일. 처음에 함장님은 나물들이 나오니 만족을 하며 식사를 했고 둘째 날, 셋째 날 뭔가 이상함을 느끼시며 나물을 남기기 시작하더니 마지막 일주일 될 때는 저희 조리병들에게 나물 안 줘도 되니까 원래 나오는 음식들만 줘 라고 말씀하셨고 이 자존심 싸움에서 승리한 것에 확실한 저는 바로 후임들에게 꼴도 보기 싫은 냉동나물들 다 버려버리자고 하고 얘기했고 만들어 두었던 나물들은 전부 물고기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교훈, 요리사가 호의로 만들어주면 그냥 줄 때 처먹자. 이 이야기가 유튜브에 올라가면 다음 이야기는 보급관님이 함장님 술 훔쳐먹고 취사장의 오줌 싼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관료님이 올려주신 썰랑썰이었습니다. 그 뭐 원래 배는 모르겠다. 육군은 이렇게 하죠. 육군은 보통 병사식당에서 음식이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일반적으로 간부들이 못 먹게 돼 있어요. 간부들 돈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불만인 게 뭐냐 하면은 그런 병사들이 만든 음식을 먹을 때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 월급도 많이 못 받는데
밥값까지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다가 간부들끼리는 또 자기들끼리 먹는 간부 장교 식당이나 간부 식당이 따로 있어서 그 식당에서 따로 또 조리를 해서 음식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10,000원씩 20,000원씩 객출해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음식을 사와가지고 그걸로 이제 조리를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그건 이제 병사 식당이나 이제 음식이 좀 다르게 나가죠.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에는 돈을 좀 따로 내고서 따로 조리를 해서 먹는 편인데, 그리고 간부식당 조리병이 따로 있죠. 여기 배에서는 아마 저거 아마 입에 다 맞춰줬으면은 휴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마 조금 짬도 되시고 좀 귀찮은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음식을 또 잘해보려고 또 음식을 이것저것 또 해서 올렸는데 또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쓸데없는 거 만들지 말라는 얘기 들으면은 좀 삔또 나가죠. 저 같아도 기분이 나빴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저 같으면은 꾸역꾸역 계속 신기한 음식들을 계속 올리지 않았을까. 그러면 함장님께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지? 함장님께서 야채류를 드시고 싶다 하여 전 세계에 있는 야채 요리를 전부 섭렵하여 공부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장님이 갑자기 감동 울컥하면서 난 나물만 먹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일이 됐을까 생각하면서 보고관! 이기세요! 하면서 보고관 싸대기를 탁 때리면은 마음속으로 보고관 쳐맞는 거 보면서 시원하기도 하고, 함장님이 그동안 고생했다. 넌 나중에 내리면은 못해서 휴가 갔다 오라고 휴가장도 하나 봐. 얼마나 좋아. 보고관이 싸대기 맞는 걸 한번 봤어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네, 안녕하세요 보고형님. 30대 아저씨가 되어버린 해군 출신 시청자예요. 유튜브로 보다가 군 시절 탈영병이 될 뻔한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좀 재미없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정확한 날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타고 있던 배가 일본 요코스카의 국제 관함식이라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해군 같은 경우는 해외 배를 타고서 나갈 경우에 왜 갔어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3, 4일, 길게는 몇 주간 정박을 하곤 하죠. 그리고 정박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참석해야 되는 이벤트가 없는 이상 3개에서 4개 정도로 나눠서 최소한 인원만이 배를 지키고 나머지는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은 마지막 날에 벌어졌죠. 첫째 날에는 지하철을 타고서 가마쿠라라는 곳에 다녀오고, 둘째 날에는 다 같이 버스를 빌려서 도쿄에 갔다 오고, 이날이 마지막 날이라 같은 조원들끼리 오늘은 그냥 요코스카 시내에서 돌아다니면서 돈키호테나 구경하다 오자. 여기서 이제 돈키호테라는 건 만물상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비교하자면은 그나마 다이소? 근데 다이소보다 훨씬 협소하고 별의별 물건을 다 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백화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엄청 좁고 물건을 꽉꽉 채워놔가지고 미로 같은 그런 맛이 있는 곳입니다.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고 다 같이 이동. 조금 걸어서 시오일이라는 역에서 전철을 타고 한 정거장만 가면은 요코스카 추오역에 도착할 수 있어서 시내로 이동하였습니다. 자, 요코스카에서 시오일이라는 역에서 전철을 타고 추오역이라는 곳에 도착했대요. 초밥도 먹고 카페도 들리고 돈키호테에 가서 쇼핑도 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덧 복귀할 시간이 30-40분 정도 남았더라고요. 아이고 하면서 야 빨리빨리 가자! 후임들을 데리고 지하철로 타러 가려는 찰나 소위와 부사관들 무리를 만났습니다. 필승! 누구하십니까? 이제 복귀하십니까? 이제 가려고. 야 전철 타고 갈 거지? 네 그렇습니다. 같이 가시지 말입니다. 여차저차 일행이 되어 같이 이동하게 된 소위와 부사관 무리. 부끄럽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오타쿠 생활을 시작하여 간단한 일본어 회화가 가능한 개 씹씹 타타타타타 쿠쿠쿠였으며 물어보고 답하는 정도, 어느 정도는 알아먹는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시간도 촉박하겠다. 우리가 아까 내린 플랫폼이 어디인지 기억해 두었다고 혹시 몰라서 정확히 어느 플랫폼에서 타면 되는지 역무원에게 물어보고서는 여기서 타면 된다고 합니다. 역무원한테 물어봤지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얌전히 제 말을 듣고 제가 타자고 한 곳에서 싹 탔으면은 문제가 없었겠지만, 에이 거기 아니야. 야 내가 어제도 여기 왔었는데 여기서 저거 타고 갔어. 일로와 라고 소위가 말씀하시니 일개 병세 나브레팅이가 어떻게 장교가 말을 하는데 토를 달겠습니까? 그냥 까라면 까고 오라면 가야죠.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고, 잠시 후 전철은 도착했고 저희 일행은 모두 해당 전철에 탑승. 잠시 전철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근데 왜 전철이 계속 가는 거지? 한 정거장인데? 그러게 아까도 사진 보시면 요코스카 추오역에서 시오리역이라는 곳
그리고 시오리역에서 요코즈카라는 데를 가려면 요렇게 뿅 하고서 약간만 꺾어서 한 정거장만 오면 되는데 계속 가고 있는 상황. 네, 저희가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고 계속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저희가 탑승한 플랫폼은 한국으로 따지자면 급행열차가 타는 플랫폼이었고 심지어 요코하마까지 직행으로 가는 열차였던 거죠. 당시 저와 후임들은 그래도 장교가 있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하면서 복귀 시간이 늦어져도 뭐 별 생각 없었는데 소위는 역을 지나친 그 순간부터 계속 전화를 하여 배에 상황 전달을 하였고 아무 힘이 없을 소위는 점점 개 말 앞이 틀어져가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반대편 열차를 다시 탑승. 복귀 시간이 한참 지난 시점에 배에 복귀할 수 있었고 당직 사령님께서는 소위한테는 물론 저희에게도 너네 지금은 1등 들어가고 나중에 부를 테니 와. 너네 타령할 뻔한 거 알아? 하면서 겁을 주셨고 당시 장교 조리병 말려는 힘으로 유야무야 넘어갔고 소위만 장교회의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어 오지게 개탈탈탈탈탈 털렸다는 이야기. 당시 해당 소위도 현재는 대위로 진급하고 함대의 에이스로 통하니 뭐 모두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상병 나부랭이가 함장님에게 개긴썰, 보급관이 함장님 술 훔쳐먹고 오줌 싼썰, 후임이랑 장난치다가 후임식에 전자레인지 돌린썰, 다양한 이야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지방관료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리였습니다.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요코스카 추오에서 요코하마까지가 도대체 길이가 얼만큼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구글 어스로 요코스카 추오. 아 이게 도쿄 있는 데구나. 여기 어디서 정박을 했나봐요. 여기에 일본의 행사 때 갔는데 여기 어디다가 배를 정박시켜놨나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요코스카 추오였는데 여기서 요코하마까지 갔다. 아이고 세상에 미치나. 왜? 아주 한국에서 진짜 대전을 가라 그냥. 이거 몇 킬로야 이거? 20km? 18km, 18.6km. 우리나라로 치면 직선거리로 서울 한복판에서 어디고? 서울 한복판에서 성남시, 분당, 안양, 부천, 고양시, 일산, 의정부시, 미사리까지 간 거네요. 서울 한가운데서. 서울 이게 무슨 산이야? 남산? 서울 남산에서부터 쟀을 때 요 정도네. 잘한다. 지금도 지하철로 여기서부터 이런 데까지 급행으로 가려면은 못해도 30분 넘게는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바보탱이. 유튜브로 간간히 썰 듣다가 저도 재밌는 썰이 하나 있어서 한번 적어볼게요. 저는 육군 군사경찰 구헌병 특수임무대 흔히 말하는 SDT라는 곳에서 복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 엘리트시네. 체력적으로 전력적으로 엘리트인 사람이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SDT 헌병이 경찰이라면 이곳은 경찰 특공대 포지션으로 평시에는 무장 탈영병 같은 군 강력범 체포나 테러 발생 시 빠르게 출동하여 테러범이 못 도망가게 잡아둔다든지 대테러 특공대인 707이나 경찰 특공대에 지원하며 주요 요인, 경호나 주요 시설, 경기 임무를 수행하고 대테러 특공대나 대테러 특임대, 특전사 특임대나 355 특임대 등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대테러 부대가 없는 지역에 그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시에는 군 관련 VIP 경호나 국가 주요 시설 경계 등 흔히 생각하시는 적진의 침투, 암살, 공작 활동하는 특수부대를 방어하는 부대로 쉽게 말하면
특수자 붙이니까 특수하게 작업하고 큰 행사 열리면 끌려가서 한여름에 흑복 입고서 땀 뻘뻘 흘리는 그런 곳입니다. 한 번은 공군 부대로 가서 그곳의 훈련시설에서 타 부대 특임대와 함께 합동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지휘관 경호 훈련도 해보고 건물에서 이렇게 레펠도 한번 쭉 타보고 가건물 같은 곳에도 섬광탄 던지고 돌입하는 훈련에서 선임이 섬광탄 잘못 던져서 자기 발밑에 터트리는 거 직관하고 상태는 괜찮은데 다리 털은 다 탔더라고요. 섬광탄이 터져서 날아오는 파편을 눈에도 맞아보고 그래도 고글이 막아줘서 멀쩡하게 다행이었습니다. 와, 고글 되게 중요하구나. 야간 CQB 훈련도 했었는데 저희 부대가 보급이 좋은 편이라 단한식뿐만이 아니라 저런 사안 야투경도 끼고 CQB도 해보고 저걸로 별 보면 지져요. 트랜지션 사격이라고 소총 쏘다가 빠르게 권총 꺼내서 쏘고 다시 탄창 교체해서 쏘고 마지막에 소총 바꿔서 다시 탄창 교체해서 쏘는 탄피바지 없이 쏘는 것도 하고 그랬는데 신나게 막 쏴제 껴서 재밌기는 한데 사방으로 날아간 탄피를 줍는 거는 너무나 고역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탄피가 천장에 꽂힐까요? 그렇게 게임에서만 하던 거를 실제로 해보다가 복귀하여 숙소에서 샤워하다가 수증기에 연기 감지기 건드려서 소방대가 출동하고 정말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재밌고 신난 훈련을 며칠 동안이나 같이 하고 저희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탄복이나 탄창 같은 장구류나 개인짐은 모두 의류대에 때려박고서 트럭을 싣고 부대원들은 워벨트라고 탄띠에 장착하는 홀스터에 K5 넣고 K1은 품 안에 안은 채 카운티를 타고 부대로 복귀했죠. 그렇게 카운티에 타서 운전병 동기 같은 걸그룹 노래를 들으며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잠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차가 서길래 잠에서 깨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니 휴게소에 차가 정차해 있었고 밖에서는 소대장님과 간부님들이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소대장님이 저희 버스 쪽으로 오셔서 앞 차량에 문제가 생겼으니 총기는 버스에 두고 휴게소 좀 들렸다 와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의류대에 넣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둔 지갑이 떠올라서 오랜만에 호두과자랑 음료수 마실 생각에 신나가지고 제 K1을 제자리에 예쁘게 넣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변기칸에 들어가서 흑캡 모아 겉옷을 벗고 다 걸어놓고서 워벨트도 벗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오른쪽이 좀 무거운 겁니다. 홀스터 때문이라기에는 너무 무거운데? 그래서 홀스터를 이렇게 들어서 보니 그곳에는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아마 하얗게 질렸었을 것 같아요. 얘가 왜 여기 있지? 분명히 내릴 때 내 자리에 두고 왔는데 이거 왜?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러면 대테러가 아니라 클 대 한문 대자 써서 대테러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아니 한솥밥 먹고 같이 훈련한 같이 잔 선후임 동기들이 간부님들이 나를 쏠라고 오나? 날 잡으려고 오려나? 총 들고 갔냐고? 뭐라 그러지? 호두과자 먹고 싶어서 총 들고 갔나 그러나? 아니 정신 나간 사람이 호두과자 먹겠다고 권총을 들고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장실에서 조용히 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검은 모자에 검은 복면 온통 새카만 옷을 입은 사람이 오른쪽 춤에 권총을 차고 화장실로 들어갔으니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고 야 이러다가 죽겠다 이렇게 죽을 순 없다 라고 생각하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이 총을 차고 오는데 밖에 서 있던 소대장님 옆에 있던 선임 같이 화장실 온 동기 그 누구도 심지어 나조차 어떻게 이걸 안 들키고 여기까지 갖고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눈앞에 걸려있는 겉옷 땡띠걸 그때 겨울이라 흑복 위에 소프트 쉘이라고 검정색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혹시라는 생각이 들며 워벨트를 차고 겉옷을 입어보았습니다. 자, 워벨트 그때 당시 원래라면 이렇게 허벅지에 차는 홀스터를 보급받아서 사용했는데 제가 받은 게 고정장치가 불량이라 권총 사격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거 쓰면 100% 무슨 일 생긴다는 생각에 훈련 전에 이렇게 허리에다가 끼는 사제 홀스터를 훈련에 가지 않는 선임에게 사정사정해서 빌렸고 그걸 제 워벨트에다가 장착하고 있었는데 요놈이 요렇게 마치 암살자가 옷 속에 권총 숨기고 있다가 싹 꺼내가지고 싹 쏘듯이 겉옷 속에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역시 사람이 뒤지라는 법은 없구나. 호두과자고 나발코고 뛰면 수상해 보일 것 같으니까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에서 나와서 카운티로 거의 뛰다시피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카운티에 거의 빨려 들어가듯이 슬쩍 들어가서 제자리에 빠르게 착석했고
그렇게 하나둘 부대원들이 자잘한 간식을 사들고서 복귀하는 걸 보면서 방금 있었던 일을 들키면 어쩌지라고 생각하면서 덜덜 떨고 있는데 별말 없이 차량이 출발해서 부대로 복귀했고 훈련에 가지 않은 부대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생활관에 짐 풀고 워벨트에 홀스터 빌려준 선임에게 반납하고 씻고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준대장님이 훈련 고생했으니 오늘은 총기 수입하고 오시오 라는 소리와 함께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일은 제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육군 군사경찰 특수임무단 SDT 특수임무대 인증용 패치와 저 훈련할 때 교환한 공군 특임대 패치입니다. 이 글이 반응이 좋다면 중대 절반 전멸시킨 썰, 대규모 테러 상황과 기타를 든 왕고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빈토 레즈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아니 대규모 테러 상황에서 기타를 든 왕고는 뭐 제갈량이야? 제갈량 무슨 계략을 펼칠 것이냐. 띠롱 띠링 띠롱. 군대를 돌려라. 아니 아버지 바로 앞이 빈성 아닙니까? 아니다. 저건 제갈량의 계략이다. 당장 군대를 돌려. 제갈량 땀을 흘리. 띠롱 띵. 근데 생각해보니까 호두과자를 못 먹었네요. 총이고 나발이고 개 손해보셨네요. 꿀벌집에 입성 후 군종 장교님이 전역하여 꿀벌집에서 강퇴당한 뒤 혹한기 훈련 때 있었던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해요. 혹한기 훈련 때 텐트에 온돌 설치한 썰. 07년 2월경 군종 장교님의 전역으로 1년 파견 생활을 마치고 원부대로 복귀한 뒤 첫 훈련이 재수없게 혹한기 훈련이었습니다. 전역한 군종 목사님 후임으로 저와 동갑내기 군종 법사님이 오셨고 새로 오신 군종 장교님과 저는 훈련 자체가 처음인 상황. 첫 혹한기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사회에서 각종 노가다를 간간히 했었고 아버지께서 용접사 출신이셔서 별의별 노가다 스킬을 이미 장착하고 있는 상태. 정글 생존 같은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이번 훈련 때 어차피 나는 하루만 있으면 되는데 진지 이동 없으면 텐트에 온돌 설치해버리자 라는 미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부포대로 파견 복귀한 뒤 한 달도 안 됐지만 소대 내에는 이미 투고였고 맞선님도 동갑내기 한 달 선임이라 둘이 있을 때는 그냥 친구인 상태. 혹한기 첫날 저희 소대는 의무병, 인사, 군수개원 등 주로 행정직 보직이다 보니 24인용 텐트를 치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리고 작전 텐트 주변 경계가 저희 소대의 주 임무가 되어 있다 보니 OCC 지휘 차량 주변에 철기둥을 받고 철조망을 치는 것도 저희의 몫이었죠. 철기둥을 오한마로 내리쳐서 박으려고 해도 이미 연천의 기온은 영하 17도. 와 씨, 이러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박는 거랑 똑같지. 아예 안 까이지. 보다 못한 우리의 행보관님께서 나셔서 젊은 놈의 새끼들을 이거 하나 끼긴다고 했어 하면서 오한마로 갔다가 내려치시기를 10여 차례. 철기둥은 멀쩡하기만 한 걸 보고 무안했는지 오한마를 살며시 저에게 주면서 군종병 너네는 그동안 훈련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거 철기둥 박는 걸로 너의 군인다움을 증명해라 하면서 그대로 빤스런. 주변에 있던 모든 병사들은 행보관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쌍욕을 미친듯이 날리고 담배 타임을 가지면서 머리를 굴리던 저에게는 나이에서 오는 경험, 당시 제 나이가 27살, 경험치가 있었죠. 웬만한 중대장들이랑 나이 비슷하겠는데? 소대장? 중대장? 아 이거 저는 글쓴이를 약간 옹졸하게 만드는 버릇이 있어서 약간 목소리 약간 한량처럼 하겠습니다. 한 명은 의무병이고 한 명은 인사개원인 후임병 둘에게 반합 챙겨서 따라와 라고 지시했죠. 저는 군종병 버프로 가득한 더블백에 힐링 비약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포도 주스병으로 위장한 성찬식용 포도주 500ml 2병 그리고 공동으로 쓸 담배 2갑을 꺼내서 취사 트레일러로 곧바로 달렸습니다. 취사 왕고는 저보다 3개월 후임이었고 저와 취사병은 사이가 꽤 좋은 편. 글쓴이가 여단형이라고 지칭할게요. 이후부터. 충성, 여단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땅이 얼어서 철기둥이 안 박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취사 트레일러에 뜨거운 물 좀 얻었을 수 있겠어? 아 여단형님 그거 안됩니다. 밥 지을 물이 모자랍니다. 아따 형이 그래도 그냥 부탁하겠냐? 하면서 담배 2갑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취사병이 손사래를 치며 안됩니다. 그 병관님 아시면 저희 다 뒤집니다 진짜. 아 너가 이걸 보고도 그 말이 나올까? 하면서 품에서 포도주스병 2개를 열어서 취사병 후임 코에다가 갖다 대했죠. 눈을 갑자기 번뜩이는 취사병. 이거 저 주시는 겁니까? 그래 새끼야. 그 병관님 몰래 조금씩 먹어. 뜨거운 물 빌려줄 거지? 할렐루야. 저 이번 주부터 종교 행사 교회로 가겠습니다. 여단형님 사랑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오십시오. 우리 애들 오면 무조건 뜨거운 물 막 퍼서 보내. 네 알겠습니다.
여단 형님 저희들에게도 성수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후임들에게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한 눈빛을 보이는 후임들. 내가 여기 여단 유일해 4311 군종행정병이야 하면서 어깨 한번 으쓱 해주고 뜨거운 물을 공수해왔고 저는 곡괭이를 준비해왔죠. 여단 형님 물 떠왔습니다. 여기다 부어. 그리고 뜨거운 물이 저의 미친 곡괭이질을 30회 정도 하니 드디어 행복한도 못하던 꽁꽁한 땅에 발목 깊이 정도 푹 파였고 그때부터 뜨거운 물 철기둥 오한마질로 약 5분 만에 기둥 하나를 클리어. 12개 정도를 1시간 만에 주파하고 철망을 치고 작업 완료를 하니 행복하니 어떡해! 다 박았네! 하면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 3개 피를 꺼내주시고 한 대씩 피우면서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텐트 설치랑 개인 정비하라는 말을 남기시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임 분대장과 더불어 모든 소대원들이 텐트에서 방한 대비 은박지 붙은 방수포 아시죠? 아 이거 따뜻한 거면 같으면서도 차 추운 거 같으면서도 항상 이 하얀 데는 곰팡이가 안 낀 적이 없어. 새카맣게 곰팡이 약간 이상한 냄새 나고 항상 그런 식이야. 방수포를 텐트에 두르고 있는데 저는 조용히 분대장과 저를 포함한 소대짬 1부터 4 고참을 데리고서 계획을 말했습니다. 당시 시간은 오후 4시가 약간 넘은 시간. 텐트에다가 온돌 만들어서 따뜻하게 자자. 야 그게 가능해? 내가 가능하게 하면 복귀훈련에서 담배 3갑씩 주는 거다. 콜! 저는 바닥에다가 방수포를 싸제 꼈고 고참 라인 쪽 어깨부터 종아리까지 대충 곡괭이로 줄을 쭉 긋고 미친듯이 땅을 깠습니다. 그리고 막내 라인 2명에게 야 밖에서 난로통에 숯하고 돌멩이 주먹하기로 된 거 막 주워! 그리고 주워 온도를 1차로 골고루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난로에 있던 숯을 가져와서 그 위에 도포했습니다. 전 숯 위에 잔 나뭇가지와 종이 등을 올려 화력을 올린 뒤 그 위에 돌을 얹고 흙으로 얇게 덮은 뒤 훈련 때 텐트 바닥에 깔라고 몰래 챙겨온 합판을 그 위에 덮고 훈련용 텐트 바닥 방수포를 깔았습니다. 당시 텐트 안은 연기로 가득했고 후임들이 아 뭡니까 추워 죽겠는데 텐트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맨 위는 얇게 흙을 도포 후 훈련용으로 챙겨서 합판을 챙겨 쌓아서 마무리. 고참 라인 구역 검은 게 돌 빨간 게 숯이래요. 돌 숯 돌 이렇게 깔았네요. 그렇게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니 어느덧 저녁 시간. 저녁 식사를 공수하고 고참 라인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온돌 위로 모여들었고 그 온돌은 생각보다 너무 판타스틱했습니다. 고참 라인 4명은 입고 있던 깔깔이와 야상을 벗고 침낭을 두른 채 군종 버프 성수를 술이죠. 물에다가 희석해서 한 잔씩 빨면서 와 우리 쪽 잠자리하고 저기 막내 쪽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라면서 낄낄거리고 있는데 야간 근무를 서고 온 막내 라인들은 연천에 영하 20도 추위에서 벌벌 떨고 복귀 신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한 명 지치서 다녀왔습니다. 고참 라인들이 노가리 까고 있는 사이에 밖에 눈이 왔는지 눈 범벅이 돼서 들어온 후임들이 불쌍해서 땡땡이랑 막내 추운데 고생했으니까 이쪽으로 와 몸 좀 녹여 하면서 아랫목에 잠깐 양보해주는데 근무 퇴입된 후임 말고 텐트에서 떨고 있던 다른 후임이 부러운 눈빛으로 더불어 저에게 저희 막내 라인 쪽도 온돌 한번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면서 말을 했고 분대장은 이게 미쳤나? 여단형이 아이디어 낼 때 안 된다고 했지 니네가? 너네는 오늘 한번 추위에 발날 떨어봐 라면서 엄포를 놓았고 아니 얘네가 돌 가져온 거 아니야? 고참 라인 4명은 따뜻하게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훈련 2일차 고참과 후임 라인의 아침 기상 시간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 고참들은 깔깔이도 안 입고 침낭을 죽부인 삼아 안고 자는 포즈로 자고 막내 라인들은 애벌레로 빙의된 대조적인 풍경. 미쳤는데? 아무리 저기를 온돌로 만들었고 그러지만 기온이라는 게 있는데 공기가 10도가 안 넘을 텐데 영하 밖에 17도 20도인데 저 천막으로 감아놨으면은 내 기온도가 10도 넘기가 힘들 텐데. 아침 식사 후 막내 라인들이 미친 야삽질과 돌과 수술 나르는 2차 온돌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전시 종교 행사 및 군종병 임무 수행을 핑계로 군종법사님과 함께 부대로 복귀하고 혹한기 훈련이 끝난 뒤 유일하게 감기 환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소대가 바로 우리 소대였다는 후기를 남기며 혹한기 온돌 텐트 만드는 비법이 우리 소대만의 비밀 족보로 남겨지게 된 썰이었습니다. 이 글이 혹시나 행복한님이나 정신 나간 하사 중사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이번 겨울에 쉽지 않겠는데 어질어질한데 24인용 천막 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자기도 바쁜데 저희 부대는 조금 특이했어요. 저희 부대는 여러 가지 양상을 띠는 부대였는데 차가 거의 1000대 가까이 있었는데 큰 트럭이 1000대 가까이 있었는데 전쟁이 나면은 증편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차량 대대가 돼요. 대대급이 아니라 인원만 한 2-3천 명 되는 거의 연대급 부대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인원이 되면은 잘 곳이 없으니까 그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같이 하는데 예비군 훈련도 하는데 예비군 훈련을 할 때 전쟁 때 올 인원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 예비군 훈련을. 그때 이제 예비군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부대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창고에다 넣어놓은 나무로 갖다가 왁구 짜놓은 이 간이 침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침상을 마치 파레트처럼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그걸 막 갖다가 막 깔아서 그 위에서 하는데, 부대에 아까 전에 차가 한 1000대 있다 그랬잖아요. 혹한기 훈련한다 그러면은 공차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나무 파레트를 가득가득 실어서 가는 거야. 우리 부대원 끽해봐야 와 500명 될까 그렇거든. 한 3,400명? 그러니까 그 파레트 실은 거 가져가서 혹한기 때 바닥에다 깔고 자. 와 근데 춥고 뭐 그런 건 고사하고 24인용 천막 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 안에다가 파레트 치라 그래서 파레트 치고 그 추운데 깔깔이 입고 막 진짜 나중에는 깔깔이고 뭐 다 벗고 우통 까고서 이래. 너무 더워서 진짜 내가 봤을 때는 그걸 노린 게 아닌가. 그 파레트를 깔 때 나오는 그 열로 갖다가 그 내무실 온도를 올리는 24인용 텐트 속 안에 열기를 올리는 데 사용한 게 아닌가. 군대에서 혹한기 때 온돌 만든 꿀팁 여러분들께 전수해봤습니다.